네, 실시간 진단 이어갑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5632님께서 대덕전자 비중 10% 들어가셨고요. 매수가는 9,300원이십니다. 오늘 종가가 8,900원에 마감되면서 오늘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대덕전자 역시 다른 IT 기업, 부품 기업과 비슷하게 2012년부터 주가가 좋지 않았네요. 지난해에 좀 어느 정도 7.8% 연간 기준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장용준 과장님, 대덕전자 올해 주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일단 대덕전자가 하고 있는 어떤 산업을 살펴보면 PCB 업체고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집에 있는 냉장고도 괜찮고 TV 아니면 뭐 노트북도 뜯어보면은 밑에 그 메인보드라고 그래갖고 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드를 만드는 회사예요. PCB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 그러니까 대덕전자를 포함해서 PCB 회사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덕전자는 일단 좋아요. 실적도 어쨌든 IT 회사들 중에서 선방을 했고 부채도 거의 없고 좋은데 일단 가장 큰 라이벌이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일본 쪽에 몰려 있어요. 모라타 같은 애들. 근데 몰려 있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2012년도까지 굉장히 좋다가 2013년도에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이나 순이 굉장히 급락을 했죠. 작년에도 사실 영업이익 좀 늘어나긴 했는데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약간 늘어난다 하더라도 저는 영업이익률 회복에 대해서 좀 물음표예요. 저는 그 정도 안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싸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회사의 자산 가치나 그리고 배당을 꾸준하게 해주는 그리고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비싸지는 않아요. 근데 싸지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일본하고 경쟁하고 있는 PCB 쪽 주식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엔화 환율을 좀 봐야 돼요. 원엔 환율을 봐야 되고 최근에 그나마 유로존이 깨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그 상대적으로 좀 정체되어 있던 IT 회사들 중에서 PC 업체들이 좀 반등을 나왔는데 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볼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봉상으로 차트를 보면은 작년에 3월부터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니까 좋아서 올랐다기보다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실적이 조금 턴했네. 2013년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좀 턴했네 해서 올라간 거고 지금 다시 밀렸죠.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정도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랬을 때 좀 이게 최근 차트를 좀 확대해 보면 박스권 매매인데요. 많이 올라갔을 때 한 9,700원 정도 그리고 많이 밀렸을 때는 8,400, 4,5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사이에서 상당 기간 동안 횡보할 거라고 보고 있고 우상향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특성상 우상향 힘들다고 보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경쟁도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인하까지 추가적으로 되면은 주가가 빠질 여력도 있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워낙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8,500원에서 1,700원에서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시고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비중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전 그 기간을 연말까지도 우상향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냥 트레이딩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해 볼 종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 과장님 진단이었고요. 대덕전자였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네, 삼천당 제약입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 얼마시죠? 매수가 1,300원이고요. 네. 비중이 40%입니다. 네, 오늘 종가 1,550원. 매수가에서 조금 수익 구간으로 들어서셨습니다. 오늘 매수하셨나요? 좀 됐습니다. 예, 매수하신 지 좀 되셨고요. 예. 조금 내려왔다가 최근에 또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네요. 예. 예, 어제까지 나흘째 올랐고 오늘 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카운슬러 전화 주셨던 시청자분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김봉만 전문가님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도 그러면 좀 선택해 주실까요? 세 분 중에서 화면에 세 분 나가시거든요. 어떤 분 원하시나요? 김봉만 전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발음을 잘해야 돼가지고 복하고 봉하고 조금 저도 헷갈립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좀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 13,300원이고 비중이 40%면은 예, 예. 비교적 좀 비중이 높으신 것 같은데 농론입니까? 예?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건가요? 예, 예, 중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보시죠? 뭐 1년 정도, 6개월 정도. 아, 1년 정도요. 예, 예. 자, 뭐 삼천원대학은 잘 아시죠? 주가 상승의 요인. 글쎄, 뭐 인공 눈물 정도밖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올해도 좋았었고, 예, 아니 작년에 좋았었고,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예. 작년에 실적 좋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200억인데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현재 구간은 저평가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인공 눈물하면 또 어느 나라가 생각나죠? 중국.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중국이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계절이 언제입니까? 벌써 이제 항사 관련주가 꿈틀꿈틀한데. 네, 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 3월 정도가 제가 봐서 다음 달 정도가 이제 피크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고. 예, 예. 아울러서 아마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 매출이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된다라면, 인공 눈물 쪽에서는 뭐 국내 대장격 역할을 할 겁니다. 동사가 지금 회사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여의도 넘어가서 영등포 가는 쪽에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번 기업 탐방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네,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일단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주의 어떤 부각성이 또 올해 상당히 좀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네네. 지금 보니까 뭐 실적 그리고 신용까지 제가 보니까 신용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뭐 수급도 지금 보면은 외인과 기관들의 간헐적인 매수, 유입 괜찮습니다. 패턴도 괜찮고요. 자, 잠깐 그림 보시면 자, 1차적으로 121선 경기선을 이탈했다가 이번에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바로 그냥 복구를 해버리죠. 물론 이제 거래가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게 좋은 거예요. 120일 이탈하고 나서 바로 이제 복구해주는 패턴. 그래서 이 기업도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 트렌드 상단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엔자로 하락 3파가 완성이 되고 뭐 내일에 됐다 거래가 나오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올라쓰리라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주봉 보시면은 지금 주봉의 35주선 지지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후에 9,3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거기 또 급락이 나옵니다. 9,300원 가격 적어 놓으시고요. 네네. 네, 이 단가 안 깨면은 지금 뭐 주봉상으로 거래가 없고 특히나 이제 3주 전에 거래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거래가 완전히 죽으면서 주가 이제 터닝이 났기 때문에, 지지난주가 아마 연말에 저점을 찍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월봉도 보시면은 지금 뭐 시가 괜찮게 출발했습니다. 예, 플러스권 출발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항상 120에서 이탈하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되돌림 패턴이 나올 때는 직전 고점이 오른쪽 어깨예요. 단기 목표가는 12,000원 정도 되겠죠. 예, 거기에 1차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단가 살리면서 이후에 120에서는 안 깨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월보다도 제가 봐서는 아마 1월 중순 이후에 이제 황사 얘기 나오고 또 미세먼지 얘기 나오고 2월달, 3월달에 피크가 될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네네. 아마 또 시장의 부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최고점 돌파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그러면은 목표가를 13,000 정도 보면 괜찮을까요?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되겠네요. 대신 이제 이렇게 하시죠. 지금 비중이 네네. 40% 많으시니까 예. 1차 저점을 9,300원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예예. 이후에 9,300원을 종가상으로 심하게 좀 하향 이탈해버리면 네네. 그때는 반은 절반을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십시오. 다시 보더라도. 아시겠죠? 네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네, 전말 목소리가 매력적이세요. 네. 일부러 화요일 날 제가 시간을 비웁니다. 김동만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상담을 받으려고. 앵커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김봉만 전문가님께 진단을 받고자 하시는 또 시청자분 만나봤습니다. 인공 눈물 쪽이 또 중국 수혜주, 중국 소비주가 될 가능성도 보고 있고요. 하지만 지난해 고점 정도로 목표 주가를 좀 제한하고 있다는 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증권통을 통해서 시청해주고 계시는 토니 김 200님께서 대유 에이텍을 1,560원에 갖고 계십니다. 20% 종목 진단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가가 1,595원에 마감됐습니다. 장 과장님, 딱 매수가 부근이세요. 네, 매수가 부근인데 최근 네. 거래일 동안 1,560원 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한참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 한 10월 정도에 매수를 하고 급등을 했을 때 못 파신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면 차량용 시트하고 알루미늄 휠 그리고 뭐 그 김치냉장고 중에서 위니아 딤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최근에 위니아 만두를 인수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부채가 굉장히 많고요. 3분기에 적자가 나가지고 시장에 신뢰를 좀 잃은 상태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어떤 종목이었냐면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첫 번째 부인에서 난 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언니겠죠. 이 사람의 딸이 이 대유에이텍의 최대 주주의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뭐 박근혜 관련주다 뭐 이런 뭐 정권 관련 테마주 이런 걸로 했을 때 좀 급등락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 회사가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자동차 관련 부품인데 시트 쪽하고 알루미늄 그다음에 신사업 쪽으로 진출한 게 좋아지면서 2013년도 실적을 보면은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그다음에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굉장히 실적이 좋다가 3분기에 갑자기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신사업을 통한 확장은 좋은데 부채가 지금 너무 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 최근에 대유에이텍 말고도 정말 싼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퍼가 뭐 4배, 5배, 그 다음에 자산가치 대비해서 뭐 0.3배, 4배 거래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싸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기술적으로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유에이텍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3분기 실적이 시장 실망이었죠, 적자. 그러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은 1,560원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요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작년 여름 이후에 가을까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고점에서 일단 매도를 못 하신 게 좀 안타까운데 밸류에이션상 저는 싸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계속 보지는 않고 반등 구간을 지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볼게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1,750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 2,200원에도 안 팔았는데 여기에 팔어?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시장에서 신뢰감이 있었는데 3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시장의 신뢰를 깼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환경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750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매도를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손절은 손절 라인이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깨지면 손절 라인이긴 한데 일단 지금 기관들 손절 물량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을 오히려 좀 목표로 하고 싶고 손절까지는 반등이 한 번씩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보다는 반등 1,750원에서 매도를 하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수익 가능성 있으시네요. 예. 얼마나 다행입니까? 많이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1,700원대까지 1,750원 목표 주가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기분 좋게 맞이하고 계시죠? 예.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이루원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3,180원에 30초요.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조금 많이 올랐는데 오늘 네. 제가 지금 초에 제가 목표 주가가 왔었는데 회원이라고 못 팔았어요. 시간을 놓쳐서. 목표 주가 얼마로 생각하셨어요? 한 4,000원 정도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아침에 회의 갔다 오니까 올라갔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 좀 거의 상한가 갔다가 좀 3.7%까지 떨어졌는데 네. 이게 다시 올라갈지 좀 걱정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항상 왜 또 이 종목은 움직여서 팔 기회를 안 주는지. 네. 이론이 4거래일째 주가가 상승했고요. 오늘 종가는 3,570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 카운슬러 중에서 어떤 분 선택하시겠어요? 최병훈님. 네, 최병훈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이 어려운 장에 수익도 내시고 축하드립니다. 주식 잘 하시는 분이시네요, 그죠? 아니, 작년에 이제 뭐 네. 사물인터넷 이제 좀 된다고 그래서. 재미를 봤어요? 아니, 12월 16일 날 제가 이걸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1월 달에 좀 될까 해서 기다리고 있던 종목이에요. 12월 달에 사셨군요. 예, 중순쯤에. 네, 그랬다 좀 손실을 봤다가 역시 기다리니까.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종목이죠. 이런 것은 뭐 고가의 뭐 비중 20% 이상이 아니라면 그냥 사서 기다리면 다 제 가격까지 옵니다. 거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종목은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특히 올해 뭐 해자되는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핀테크 이런 종목은 가격이 아무 때나 사더라도 비중 조절을 해서 나중에 확 내려가면 좀 더 사서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거기에 먹는 그런 주식이죠. 근데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한번 물리면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계속 회복이 안 되는 몇 년도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산업 자체의 테마는 잘 사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2월에 사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한데 오히려 이제 바로 사자마자 이익 나든지 아니면 저가에 사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건데 최근에 지난주에 12월 30일 날 이제 매수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때 사셨으면 좋지만 조금 일찍서 그래도 이익 중이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이제 이익 실현할까 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뭐 봄까지 이렇게 들고 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단기로 한 4,000원 정도까지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4,000원까지 보고 계셨군요. 그 지난번에 사기 전에 4,200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아니요, 제가 그때 3,180원에 샀기 때문에 저기 때 샀어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샀잖아요. 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 원래 목표가 4,200원 잡을 때 사기 전에 벌써 목표가 갔다가 내려온 주식을 사니까 이렇게 그죠? 손해보고 있다가 다시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이 성장한 주를 샀으니까 다시 회복을 한 거죠. 만약에 경기 민감주를 샀다면 완전히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하신 목표가 아주 잘 맞아요. 저도 지금 목표가를 딱 보니까 그렇게 좀 전에 이제 계속 보니까 4,200원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갖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목표가 갖다 내려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단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 그 선택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본전을 지켜서 다시 뭐 매수 기회가 오면 산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로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사물 인터넷 국제기구가 있거든. 세계 최대 큰 이 국제기구에 가입된 회사의 이론이 그리고 LG U+와 또 관련된 또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고객사는 이제 통신 솔루션 회사거든요. 망 뭐 유지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결제라든 이런 거 보안 그것도 같이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고 하면 인증센터라는 있잖아요. 이렇게 핀테크 인증센터라든지 뭐 로밍 뭐 이런 것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물 인터넷도 되지만 핀테크 관련된 종목도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회사인데 실적이 안 나오다가 3분기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4분기가 실적이 다시 흑자로 이렇게 3분기처럼 잘 나온다면 향후에 기대되는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가가 좀 올랐다가 한번 차트를 먼저 보고 단기적인 일단 차트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오늘 이렇게 가다가 내려왔죠. 윗꼬리를 많이 달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받습니다. 거래가 지금 현재 실려 있습니다. 근데 거래가 지난번보다는 적잖아요. 그죠? 여기 거래 많이 실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은 오늘 종가 기준 아직은 매도가 아닙니다. 매도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여기 스토캐스틱 모멘텀 지표로 보면 여기가 가열권은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꺾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 다시 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것은 조정을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하고 나서
이번에 반드시 들어가서 내일부터 다시 오르면 양봉 떠서 오르면 2주씩은 더 갑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내일이 아주 중요해요. 단기적으로 아마 매도가 내일 아침에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60분봉을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내일 아주 중요한 단가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10시 이후까지 10시 이후에는 최소한 요 단가가 얼마나 하면 자 3,585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20원 정도 올라가서 거래가 계속되면 1시간 이상 되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3,600원, 700원 이렇게 7,800원 가서 놀면 계속 좀 들고 가시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여기 이게 60분봉이거든요. 60분봉이라는 것은 2, 3일의 주가를 미리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 쭉 가다가 아직은 이제 처음으로 조정받은 거예요. 거래 실리고 처음으로 조정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 내일 다시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아직은 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고요. 좀 길게 본다. 만약에 주봉상으로 보면 한 5주 정도 이상을 이렇게 보시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괜찮은 모습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월봉을 보시면 이제 이게 밑에 바닥이 끝나고 나서 이 종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가 하락이 마무리거든요. 파동상의 상승한 이후에 하락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자 수렴하고 가고 있죠. 수렴하고 간다는 것은 많이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시면 연봉이 2번 나왔죠. 월봉으로. 그러면 아직 이번 달에 양봉이 나올 걸 예상돼. 1월 달에는 이런 종목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양봉이 나오면 아직 연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종목이 4분기 실적이 잘 나오고 그다음에 3월 인터넷 관련돼서 실적이 좀 나온 다음에 5,500원 정도 이상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단기 목표가 제시해 드릴 겁니다. 단기 내일 중요하다 그랬죠. 내일 단기 목표가가 이제 3,600원 안착 여부입니다. 안착을 못하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한 절반이나 아니면 다 팔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고요. 손절가입니다. 손절가는 정말 짧게 본다면 이익을 실현하고 싶다. 좀 수익이 났으니까 13% 수익 중이니까 그래도 하고 싶다 하면 3,440원입니다. 그래서 3,440원을 만약에 깨져서 좀 한 1시간 정도 논다면 좀 위에가 밑에 조정이 확실히 들어간다 이렇게 보고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3,200원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3,180원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3,200원은 반드시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200원이 깨진다면 다시 저 밑에 또 3,000원 정도 이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네, 이번에는 원하시는 가격에 잘 매도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4599님께서 맥점, 김봉만 전문가님, 조화제약 3,840원에 30%를 샀습니다. 진단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주가가 3,640원 소폭의 하락이었습니다. 네, 손실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손절을 해야 되나? 예. 갈 수 있을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 그 조화제약은 올해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중간에 이제 조화 바이톤이라는 그 제품 생산 중단이 되는 바람에 상반기가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작년 이제 2014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본 제품을 다시 한번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해외 또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까지 이어졌던 영업 흑자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뭐 기본적인 분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 조금 상당히 한 1년 동안 계속 그 파도 타기 패턴, 막 찌글찌글하게 이제 움직이면서 아주 그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지루하게 지금 움직였을 텐데, 지금 뭐 바이오주가 일부 종목 빼고는 다들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바이오 종목 관련 종목군들도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 기존의 신약 특허 완료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하고 이제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기타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 주가를 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고점과 저점, 요때 저점을 딱 대조를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피보나치 존 차트상으로 61.8%를 안 깨죠.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거래 없이 이렇게 조정 나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올 작년 1월 달에 대량의 거래 터지면서 재려나왔던 부분, 바로 이제 그 형질 전환, 복제 대지 가지고 인간 성장 호르몬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 나왔어요. 비임상 개시를 했다라고. 이 재료가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다시 한번 안 나왔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죠.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올해 대선은. 그런 또 기대감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재료가 지금 제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조화제약이란 것은 형광돼지 쪽에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장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올해 뭐 주가 상승 기대를 먼저 해볼 수 있겠고, 월봉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사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맥점이죠. 딱 고가격대. 그러니까 매수를 잘 못하신 게 아니고 저점을 잘 잡으셨는데 그 중간에 연말에 이제 지수가 찌글찌글 밀리면서 같이 밀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셨던 가격대까지는 바로 올라올 것이다. 거래 조금 나오면 1차 목표가는 사셨던 가격대 3,800원에서 3,900원 요 사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손맛긴 거래가 나와야 되니까 비중을 본전에서 절반 줄이시고 좀 여유가 있으시면 나머지 15%는 한 1분기 말까지 좀 홀딩 해보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월봉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홀딩 하시고요. 그 라인까지 많이 보신다라면은 직전 작년 고점이었던 4,200~300원까지는 충분히 기업의 실적과 재료, 성장성 본다라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차 목표치는 4,300원 정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종목 고민들 함께 해봤습니다. 데스매치가 새로운 회차에 들어가서 이제 2거래일째인데요. 오늘 시장은 내리고 또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이런 장에서 또 세 분은 어떻게 손실을 방어하고 수익을 노리셨을까요? 데스매치 잠시 후 이어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